네, 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액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 3급 시험을 보고 오셔서 댓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그 댓글이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댓글이어서 같이 보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새롭게 출제가 되는 신유형 문제를 같이 공유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실기 상급 학습해서 시험 보고 오시면 혹시나 이런 식으로 내가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이 문제 하나는 조금 이상하더라. 아니면 어디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가 복기가 되면 댓글로 좀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어떤 영상이든 그러면 제가 찾아서 새롭게 출제가 되는 것 같은 문제들을 다른 학습자들에게도 같이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댓글, 이 댓글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제가 화면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시험 합격하신 분 같은데 그러니까 교재가 나온 지가 이제 채 한 달? 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영상도 올려드린 지 이제 한 달 좀 됐을까요? 이제 모의고사까지 다 강좌가 끝나고 난 이후까지 계산하면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빨리 공부하셔가지고 금방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댓글은 운용사 3급 26번째 강좌, 그러니까 12번째 모의고사 문제풀이하는 강좌의 댓글로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시험 보고 오셨고 오늘 시험 봤으니까 이제 오늘인 거야, 어제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 문제 풀었을 때 예제나 모의고사 12회까지 막힘없이 전부 다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교재 안에 있는 문제가 시험과 거의 유사하다는 뜻이니까 충분히 학습하시면 똑같이 다 시험 볼 수 있는데 헷갈렸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같이 이제 문제를 공유하는 거예요. 장기차입금이 200만 원이 있는데 내년에 2월 된다. 이게 있는데요. 아마 2월이 아니라 내년에 장기 차입금이니까 내년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거였을 거야 아마. 그럼 장기 차입금이 영원히 장기 차입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1년에 누군가로부터 차입금을 빌렸는데 만기가 만약에 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간으로 가져가면 X 1년에는 장기 차입금으로 걸어놨겠죠? 아무 문제 없겠죠. X 2년에 여전히 X3, X4, X5, 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면 X5년도 요때 이제 만기가 돼서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X1년이 지나는 시점에는 여전히 4년 남아있는 장기죠. 그러면은 결산 시 무언가 여러분이 결산 수정해서 결산을 반영해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X2년이 또 됐어요. X2년도 기말에도 3년 남았어. 여전히 장기죠? 그러니까 건드릴 게 없어요. 건드릴 게 없다는 건 분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X3년이 또 됐습니다. X3년 1년이 지났고 X3년 기말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2년 남았죠. 만기가. 그러면 여전히 장기인 거예요. 근데요. X4년도 기말이 되면 이제 이 차입금은 X4년도 기말 현재 내년이 만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년에 만기가 되는데 재무제표를 마감할 때 장기 차입금으로 남겨놓으면 X4년도 재무제표를 보는 외부정보 이용자는 X5년 만기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아직도 1년 이후가 경과가 됐을 때 만기가 되겠지라는 장단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이유는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재무제표를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X4년도 기말 시점에 장기차입금이었는데 X4년도 이번 연도 결산일 시점에 만기가 내년으로 도래된다. 요거는 차기 2월이 아니라 내년에 만기가 도래됩니다. 이 문구였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결산 수정 분개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장기 차입금은 더 이상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를 죽이고 얘를 단기라고 걸지 않고 요때 쓰는 유일한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일 겁니다. 요거는 필기 때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걸 결산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장기 차입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야 되죠. 만약에 장기 차입금의 거래처가 A 거래처다. 그러면 얘를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더라도 A라는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줘야 될 때 이 거래처를 문제에서 만약에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그때는 어떤 장부를 열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럴 때는 거래처 원장을 장기 차입금으로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 이 장기 차입금이
거래처 원장에서 어느 거래처의 장기차입금이 입력이 잔액으로 걸려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잔액을 확인해서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까지 이 회계 처리가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보고 오신 분이 여기까지 회계 처리를 하는 것까지는 잘 기억을 하셨는데 거래처 입력을 안 했대요. 근데 거래처 입력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얘는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야 되거든요. 회계 처리는 잘 하셨어요. 이게 맞아요. 나머지 200만 원 모두 다 내년에 만기가 돼서 내년에 만기가 될 거고 나는 상환할 겁니다. 그 얘기는 유동대체 해주라는 뜻이었고요. 분계는 잘 하셨는데 거래처 입력이 빠져서 거래처까지 입력을 하셨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답에 대한 설명이고요. 만약에 제가 쭉 보니까 장기차입금과 관련된 이 유동대체 문제는 운용사 2급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 3급과 2급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은 2급에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라 3급에는 잘 나오지 않다가 3급에 뜨문뜨문 한두 번씩 나올 수 있는데 이번 회차에 나왔던 것 같고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이 경우에 이런 어떤 회계 처리가 필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래 이분의 댓글 아래 보시면 제가 이제 2개 댓글 남겨드렸는데 2개 중에 요거요. 수동결산 중 장기차입금 유동대체할 수 있는 이 링크가 어느 링크냐면 7번입니다. 전산회계 1급이라는 한국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전산회계 1급 있죠? 그 전산회계 1급 실무 24번째 수동결산 예제인데 회계는 어떤 회계 처리,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회계 처리는 거의 대부분 다 유사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문제였을 겁니다. 7번 같은 유형의 문제가 운용사 3급에도 출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네요. 그래서 이 영상, 링크 걸어드린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에서는 거래처, 부자은행이라는 거래처의 명칭을 줬었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자은행이라는 거래처의 명칭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거래처 원장을 열어서 장기차입금의 거래처가 어느 거래처의 장기차입금이 내년에 만기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회계 처리하는 문제, 거래처까지 입력하는 것까지 잘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 해당 영상 제가 링크를 걸어드린 건 어차피 똑같은 제가 강의한 거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런 식의 수동결산이 전산회계 1급에 나오는 게 운용사 시험에 안 나올 리가 없으니까 운용사 3급에도 이 문제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쭉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링크를 좀 걸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오셔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문제를 공유해서 조금 더 시험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함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